학기 초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께 틱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자니 선생님이 오해하실 것 같고, 말을 하자니 아이가 문제아 딱지 붙을 것 같고, 어떻게 말해야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 선생님 반응이 어떨지 불안한 것도 있으시죠? 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를 더 어색하게 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부로 이 고민들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선생님 유형별 대응법과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대화 예시까지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하는 게 낫습니다. 말 안 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틱을 단순히 산만한 행동 또는 버릇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또 수업 중에 틱 소리가 나면 선생님이 무심코 주의를 줄 수도 있고 그게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물어볼 때 선생님이 당황하거나 잘못된 설명을 하는 수도 있어요. 틱이 갑자기 심해지는 날 선생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말해두면 선생님이 틱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물어볼 때도 선생님이 적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이가 학교에서 이해받는 환경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아이를 위한 가장 큰 환경 만들기예요. 말할지 말지 고민되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알고 싶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알고 싶을 겁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학기 초, 3월 첫 주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이를 아직 모를 때 전달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전달 방법은 상황에 맞게 골라주세요. 방법 1. 학기 초 학부모 상담 면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 만나서 표정을 보며 이야기하면 선생님도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알림장 또는 문자. 면담이 어렵거나 글로 정리해서 전달하고 싶을 때 좋습니다. 선생님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 방법, 전화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이런 게 있어요 라고 가볍게 먼저 알리고 선생님이 더 궁금해 하시면 나중에 면담으로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학기 중반이 됐는데 아직 못 말씀드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틱이 갑자기 심해지는 시기가 왔다면 그때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시면 먼저 전화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선생님 반응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면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저희 땡땡이가 틱 증상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크큰 소리 낼 수 있는데 아이 본인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라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받으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문자나 알림장으로 전달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땡땡이가 틱 증상이 조금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수업 중에 눈을 깜빡이거나 소리 낼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적받으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정도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연락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그럼 치료는 받고 있나요? 그럴 때는 네,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같은 반 다른 친구들이 궁금해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몸이 잠깐 그러는 거야. 놀리면 안 돼. 라고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신다면 특별히 뭔가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틱이 나올 때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선생님께서 많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말씀 또 해주시겠죠? 그럼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핵심적으로 틱이 있다. 아이도 조절을 못한다. 지적하면 악화된다. 정도로 알려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선생님마다 반응이 정말 다 다른데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유형 1,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 아, 얘 틱 알죠? 걱정 마세요. 잘 봐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이면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 인사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틱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은 처음 들어보신다는 선생님인데요. 아, 틱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돼요.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핵심만. 뇌에서 오는 신체 증상이고 아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지적하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주시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내용을 듣고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어머, 그래요? 많이 심한가요? 학교 생활은 괜찮을까요? 제가 뭘 더 신경 써드릴까요? 감사하지만 이렇게 지나친 관심은 아이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특별히 신경 쓰시기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그냥 똑같이 대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틱이 나와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유형은 조금 무심한 반응을 보이는 선생님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럴 땐 억지로 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한 줄만 문자로 다시 전달하고 이후 아이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 증상 문제로 학교에서 뭔가 일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혹여라도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시거나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다면 상담교사나 교장 선생님을 통한 접근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외에도 사실 알려야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가 오래 함께하는 어른들에게는 미리 알려두는 게 좋은데요. 먼저 학원 선생님이에요. 학원은 사실 더 캐주얼하게 말할 수 있어요. 원장님, 저희 아이가 틱 증상이 좀 있는데 소리를 낼 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치료 중이에요. 정도로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뭐 학교의 돌봄 교사라든지 방과후 선생님의 경우는 아이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만큼 꼭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틱이 심한 날 아이가 좀 위축되거나 외톨이처럼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부탁을 미리 드리면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 스포츠 활동, 예체능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요. 활달하게 몸을 쓰는 수업 중이다 보니 아이가 긴장과 흥분이 높아지기도 하고 안전사고 등을 더 신경 써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엄하신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수업 중에 불필요한 긴장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틱 악화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상태를 선생님께 알려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알려야 할 어른이 많다고 느껴지면은 간단한 메모 한 장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계속 쓰시면 됩니다. 매번 새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아이가 자신의 증상을 잘 인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불안감이 많을 때는 알려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한테 엄마가 말씀드렸어? 괜찮아 라고 하면 아이도 학교에서 덜 긴장합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때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천천히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초등 고학년 이상은요. 이럴 땐 아이와 먼저 의논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알려드리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아이 의중을 묻는 게 먼저입니다. 그럴 땐 다시 한번 직접 말씀드리거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학교 상담교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혹시 아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이 혼자 그 상황을 모두 감당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나서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아이에게 가장 큰 울타리가 됩니다. 오늘 드린 대화 예시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학기 초 선생님과의 5분, 이 아이의 1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신 분들, 선생님 반응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